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대한내분비학회에서 흥미롭고 유용한 의학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희입니다. 부신은 일반인 분들께서 생소한 기관으로 진료로 오시는 분들도 부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내분비학회에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신은 좌우 콩팥 위에 각각 한 개씩 있으며 깔때기를 덮어 쓴 삼각형 모양의 몹시 작지만 몸에서는 중요한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부신 조직은 안쪽에 위치하는 수질과 바깥쪽에 위치하는 피질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거나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질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를 좀 더 분류하면 우리 몸의 당 대사에 관여하는 콜티졸, 그리고 수분 및 전해질 대사에 관여하는 알도스테론, 그리고 성호르몬의 일종인 안드로겐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신 피질에 생성되는 호르몬들이 임의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뇌에서 정교하게 통제를 받으면서 분비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뇌하수체라는 기관이고요. 여기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 이 호르몬에 의해서 부신 피질이 자극을 받아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일단 부신 피로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부신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신 피로를 감지할 수 있는 검사는 없고요. 사실 자가진단법이라는 것도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있지 않고 간혹 혈액이나 타액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금 의학자들은 부신 피로는 진정한 의학적 상태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부신 피로와 유사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들을 감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충제나 부신 피로 치료제 등을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쇠약하거나 우울하다, 부신 피로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에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호르몬 질환이나 암 등의 좀 더 심각한 질환, 우울증, 그리고 수면무호흡증 등 기타 문제가 있는지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호르몬제나 비타민제를 권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전성 테스트 등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건강한 생활, 흡연과 술을 줄이고 운동을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는 생활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신 피로는 의사들은 이런 진단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신 기능 저하증은 실제로 부신이 충분한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의학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 탈수, 체중 감소, 허약감, 피곤함, 어지러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증상으로는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치 부신 피로와 비슷한 증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인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런 부신 기능 저하증을 모르고 지내다가 수술이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악화되면서 저혈압, 쇼크와 같은 부신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신 기능 저하증은 부신이 손상되거나 뇌하수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신이 손상되는 경우를 1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원인으로는 보통 감염이나 암, 출혈, 수술 등으로 부신을 제거한 경우, 그리고 선천적인 질환,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약제 등이 있을 수가 있고, 2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은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때는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이라는 것이 가장 흔하고, 그 밖에도 뇌하 종양, 뇌출혈, 감염 등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치료제로 투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투약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부신이 자극을 받지 못해서 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급격히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몸에서 원래 필요한 정도의 부신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혈액 검사 확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외부에서 검사를 하고 오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를 아무 때나 이제 측정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코티졸 자체가 정상적으로 일종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장 많이 분비가 되고 점차 낮아져서 밤에 가장 적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1회의 체열, 특히 오후에 측정한 경우에는 부신기능 저하증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신기능 저하증 확진 검사는 분신을 자극하는 약물을 투약한 후 부신 호르몬을 측정하여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가 부신 피로라는 이제 개념 때문일 텐데요. 사실 부신의 기능을 유지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유발하는 원인이나 그리고 질환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일상적으로 유지해야 될 방법은 없고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드물게 이제 심한 허약감이나 피로감, 어지럼증, 체중 감소, 구역감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실제로 부신 기능 저하증이 없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은 말 그대로 이제 부신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게 되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이제 부신 호르몬은 하이드로콜티존이나 프레드리졸론이라는 약제가 있고, 하지만 이제 유발 원인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고 용량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약제와는 달리 부신 호르몬의 이제 특수성은 컨디션에 따라서 스스로 용량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열이 나거나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감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 그리고 치과 치료 같은 자극적인 이런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 특히 요즘처럼 이제 코비드 19 백신을 맞아서 발열이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복용하던 스테로이드 용량을 두세 배 정도 늘려서 복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쇼크 상태인 부신 위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신 기능 저하증으로 이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한내분비학회 홈페이지에 응급카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응급카드를 지참하시면서 평상시에 진료 보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신 위기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부신의 기능과 부신 기능 저하증 그리고 부신 피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아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가 진단보다는 정확한 진료를 통해서 올바른 치료를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내분비학회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